이어서 계속 그 알렉산더 원정에 관련되어 있는 플루타르크의 기록, 알렉산더 전기 14장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플루타르크의 14장 부터 다시 이어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곧 이제 원정을 가는데, 원정 가기 전에 일어나는 몇 가지 뭐 신탁에 물어본다든지 병력이 어떻게 끌어와졌다든지 전쟁 직전에 자기 동료 군인들하고 나눈 대화랄까, 그러고는 이제 전쟁을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게 되면 되는데, 자 이제 델피가 신전이 있죠. 이 신전에는 큰 일을 앞두고 사람 보내서 물어보죠. 신이 어떻게 아느냐. 아폴로 신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폴로가 사실은 뭐 거기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들이 설정해 놓은 신인데, 그 신이 미래의 일을 예측해 주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러면서 신탁이라고 하는데, 오라클을 물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desiring to consult the oracle of Apollo concerning his campaign, he now proceeded to Delphi. 아폴로의 신탁을 묻기 위해서, 즉 그의 원정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 그는 이제 델피로 나아갔다. 델피는 이제 그 외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거기 우리 치면 이제 영험한 곳인데 직접 물어봤다. It chanced that he arrived there on one of the days which are called unfortunate, on which no oracular responses can be obtained. 근데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그 날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다고 일컬어지는 날들 중에 하나인데, 그 날에 그가 도달을 해버렸다는 거, 우연하게도. 그래서 그 어떠한 신탁의 답변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은 불길한 날이니까 말 안 해줘. 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In spite of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chief priestess 해갖고 최고 제사장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최고 제사장이 여잔데, as she refused to officiate an oath that she was forbidden to do so by the law, 그녀는 신탁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 왜?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entered the temple by force and dragged her to the prophet tripod. 근데 아주 끔찍한 일인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일인데, 아니 신을 그렇게 존중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얻기에 너무나도 혈안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신성한 일이라는 이 최고 제사장을 갖다가 질질 끌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버렸는데, 그만큼 이 사람 기질이 만만치 않은, 관대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다급한 사람인 거죠. 알고 싶어서 환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 그 법을 어기고는 그 사람한테 말하라고 끌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신전에 마구 진입하여서 그 여사제를 갖다가 질질 끌고 예언을 하게 돼 있는 삼각대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트리포드가 산발이 아닙니까? 산발로 돼가지고 이 삼각대로 이동을 해가지고는 말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그의 끈질긴 고집에 굴복하면서 말하기를 You are irresistible, my son. irresistible. 너 정말 감당이 안 되는군, 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의 아들아 하는 건 이제 친근함을 주고받기 위한 종교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평민들에게 할 수 있는데, 나의 아들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왕인데 그래도. 그렇지만 이건 친근감을 위해서 했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알렉산더 이 얘기를 듣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You are irresistible. 이제 그리스어로는 찾아봐야 되는데, irresistible. 이 여러분 알죠, 그죠?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irresistible. 그러니까 untouchable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untouchable이라. 참 황당하군요, 이런 말이죠. irresistible, irresistible 나오죠. irresistible, untouchable이라는데, 너 정말 아무나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너 정말 끈덕지군. 이런 말로 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적이 나를 irresistible로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넌센스한 일이 벌어졌는데, Alexander at once on hearing this,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렉산더는 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declared,
He did not wish for any further prophecy. 난 더 이상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 답을 들었어. 나는 irresistible이야.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예? 이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unvincible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무적이다. 응? 아무도 못 이기는 거. unvincible. unvincible이죠, 그죠? unvincible. 자, unvincible이라 이 말이에요. unvincible. unvincible이다 이 말이에요. unvincible. irresistible. 아니 최고 제사장이 나보고 천하무적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도착돼 있는 상태. 종교심은 있는데 답을 하려고 환장을 하는. 그런데 그 답을 갖다가 기가 막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돼? 참 못 말리겠군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진짜 못 말릴 정도로 무적인 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요한 의지만 보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멘탈리티를 타고난 사람이다. 뭐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더 이상 다른 신탁을 들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재밌는데 플루타르가 이렇게 썼습니다. But that he had obtained from her the response which he wished for. 그가 소망했던 그 답변을 그 여사제로부터 들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언빈스블이 되기를 원했는데 재밌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졌다 이 말. 사람이 즐기면 이길 수 있는 게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게 없는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나중에 항복을 해요. 내가 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기는 스타일일 수가 있는 것이 아마 플루타르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알렉산더의 인성 중에 한 부분 끈질긴 측면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목적을 세우면 무조건 달성하는 그 돌격형이다. 이거는 후에 이 플루타르크 읽어보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안 되는 거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 되게. 자, while he was preparing for his expedition, among many other portents, the statue of Orpheus at Roibetra, which is made of cypress wood, was observed to be covered with a sweet.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쳐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징조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믿거나 말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가 원정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어났던 많은 징조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 로이 베트라에 있는 오르페우스의 이 조각상, 그죠? 이 어떻게 됩니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것이 관찰됐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잖아요. 여러분과 동상세우나 동상에 피 나온다는 얘기도 뭐 가끔 하고 동상이 뭐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굉장히 미티컬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플루타르크의 서술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있습니다. 좀 신빙하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 징조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동상에 땀이 흐르지?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런 얘기들. 그러나 아리스탄다 bade them take courage. 아리스탄다는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바로 알렉산더가 아주 유명한 행적들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록할 것이 많아서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이게 말이 되는 게 쳐들어가고 이루는 군사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루. 그러니까 한 원정이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 당시로는 엄청난 거리, 그죠? 수천 킬로미터를 갖다가 밟고 지나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다가 했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획기적인 군사적인 업적을 남겼다. 여기까지 이제 13장의 내용이고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병력을 어떻게 끌고 모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플루타르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이런저런 그
전쟁 준비 상황에서 숫자 자료, 데이터 자료가 좀 나옵니다. The number of his army is variously stated by different authorities. Some saying that it would amounted to 30,000 foot and 4,000 horse, while others put the full amount so high as 43,000 foot and 5,000 horse. 자, 그의 군대의 규모, 숫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통들에 의해서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가 3만의 보병에 4천의 기병을 동원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4만 3천 정도의 보병에 5천 정도의 기병을 동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규모를 갖다가 실제로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블루스가 말하기를 알렉산더가 돈이 얼마 필요했냐면은 한 70달란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거, 탤런트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도대체 한 달란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의견, 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를 He had only provisions for 30 days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30일 분량의 군량을 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다. 그럼 30일 지나면 먹을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죠. 한 번에 갈 때 많이 못 갖고 가니까. 어쨌든 간에 30일 분량도 적은 게 아닌 게 원정군이 5만 명만 가도 그죠. 네. 하루에 3끼 먹. 그럼 하루에 15만 끼를 먹. 30일 몇만 끼 먹. 계산도 안 되네요. 그죠? 15만 끼니를 3번 하면은 45만 끼니고 30일을 하면은 450만 밥그릇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 이게 장기전 가면 대책은 굶어 죽어요, 굶어. 현지에서 약탈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한다는 건 굉장히 지엽적으로 하루 이틀 끝날 그런 전쟁을 해야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전쟁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30일 분량을 갖고 가기도 굉장히 힘들다. 저도 늘 궁금한 게 6.25 때 쳐들어온 그 북한군은 1개월인가 2개월 작전을 세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름 지나기 전에 끝내버리겠다. 왜냐하면 시나리오상 가능하거든요. 그때 미군이 안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치나 두 달치 분량 갖고 해결하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분량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자, 일본이 쳐들어왔던 뭐 자꾸 다른 얘기 좀 하는데 임진왜란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 일본도 참 재수가 억세게 나쁜 게 그 조선 그 땅을 거의 다 점령해갖고 눈꽃만치 남아 있는데 그때 군량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군량이 예상을 못해. 왜? 조선 수군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어떤 보급로를 막아버릴 줄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육지에 상륙해서 진군하던 이 일본 보병들이 그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기를 끊임없이 해버리죠. 그러니까 강화 협상을 계속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 일본에서 이 보급이 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다 차단을 해버리죠. 그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정신력이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합니다. 보급이 안 돼버리면 전쟁을 못한다. 보급선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보급선을 끊기 위한 것이 항상 중간 허리를 자르는 상륙전이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전쟁에는 변수가 굉장히 크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네시크리투스라고 하는 거 우리 사료에서도 나왔죠. 오네시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He was in debt to the amount of 200 talents.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이렇게 꾸어다 썼는데 2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주장.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 상황은 따로 노는 논리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병력들 다 끌어모으는데 이게 군량 필요하고 무기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외국인 용병은 또 따로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빚을 좀 줘야 되니까 요즘 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지 뭐 요즘에 뭐 사채도 있고 뭐 중앙은행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좋게 뭐 한 1조, 2조 정도 빚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yet, although he started with such slender resources, 자, 그러나 before he embarked, he carefully inquired into affairs of his friends and made them all ample
presents, assigning to some of them large tracts of land, and to other villages rents of houses or a right of levying harbor dues. 자, 되게 복잡한 구문인데요. 자, 그는 불충분한 자원을 가지고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자, 그가 조심스럽게 그의 동료들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끔 되기 전에 뭐 이런 말인데 뒤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한 다음에 모든 충분한 선물을 해줬는데 그 중에 일부에게는 토지를 주기도 하고 집을 주기도 하고 그걸 한 다음에 집을 임대해 주기도 하고 그걸 한 다음에 항만세를 부과할 권리를 세금 수취권 같은 걸 주면서 전쟁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토지나 집이나 그걸 한 다음에 임대나 아니면 징수권 같은 걸 갖다 주면서 보상을 해줬다는 게 알렉산더는 굉장히 이런 데 능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펼쳤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셜 뭡니까 간접자본,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이 마인드, 국가 경영 이 치국책이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제 많은 그 동료들을 끌어모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when he 해가지고 had almost expanded the whole of the revenues of the crown in this fashion. 자, 이러한 방식으로 왕의 세수입 전체를 갖다가 거의 다 그가 바닥나도록 지출을 해버렸을 때에 페르디카스가 묻기를 My king, what have you reserved for yourself? 이런 얘기네.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었나요? 당신 먹을 거는 따로 챙겨뒀어요. 비축해 뒀어요. 이렇게 하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돼요? 이것도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좀 믿기 힘든 말입니다. 플루타르크 스타일입니다. 이게 My hopes라고 얘기했다. Replied. 알렉산더는 나의 희망을 나는 예금해 두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페르디카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Then 그렇다며 Are we who go with you not to share them?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희망을 우리와 함께 좀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즉 우리가 가진 걸 당신한테 좀 줘도 될까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at once refused to accept the present which had been offered to him. 그래서 동료들이 왕이 좀 불쌍해서 선물 좀 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 이게 지극히 좀 의용적인 그런 역사 기술이라고도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에도 이런 역사가가 많은데 한 사람이 좀 훌륭하면 대놓고 그냥 이 과대 포장하는 경우 있는데 플루타르크가 좀 심합니다 이런 거죠. 예. 그 로마사에 보면 수에토니우스라고 해서 황제 열전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심각하거든요. 그 특히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혹 빠져가지고는 마치 용비어 첨가 수준으로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게 심합니다. 근데 플루타르크도 굉장히 알렉산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지금 좋은 것만 막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안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그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혹은 그 어떤 것을 요구했던 자들은 그에 따라서 또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마케도니아의 수입들을 갖다가 그의 동료들하고 나눠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공유하는 거. 이 알렉산더는 확실한 게 술 마셔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절제 못하는 거 하나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자꾸 해서 거슬리는 말,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용서를 좀 안 해주는데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재물 욕심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는 걸 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안 돼갖고 디칼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사뿐만 아니라 고대사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한국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권력 유형에서 이 금전 나누기에 인색했던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많이 당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대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동료들의 지지를 계속 받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그런 면모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데요. When he had crossed the Hellespont,
he proceeded to Troy, offered sacrifice to Athena.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건너간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다루긴 합니다만은 헬레스폰트를 건너간다는 건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우리 약간 여기서 되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유럽 땅에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면 바로 터키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유럽 땅이에요. 알렉산더가 여기에 출발했던 수도 펠라라고 하는 데서 이 동쪽으로 가서 대략 몇백 킬로 가면 바다가 나오는 헬레스폰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는 굉장히 비좁은 해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기 부산에서 일본 나오는 그 해역보다 더 비좁아요. 몇십 킬로 안 되는데 이 헬레스폰트를 건너가면 막바로 페르시아 영토에 상륙을 하게 되죠. 지금 전부 페르시아 지배에 들어가 있으니까 헬레스폰트를 도하하는 거예요. 크로스 한다는 건 넘어가는 겁니다. 예, 페르시아는 쳐들어올 때 여기 배에서 배를 깔고 쳐들어왔다 그러죠. 그만큼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배를 수백 척 연결하면은 건너뛰기해서 넘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스폰트를 넘었다는 거는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비좁은 바다를 건너갔을 때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이래 당도하면 얼마 안 지나면 트로이가 나옵니다. 일리온이라고 불리던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거죠. 일리아드의 이야기의 그 무대인 트로이가 나오게 됩니다. 트로이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건너가서 트로이까지 가는데 정말 몇십 킬로 안 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로 밟으면 대략 진짜 2-30분 만에 갈 수 있다. 거기로 향해 갔다. 그러나 after the sacrifice to Athena. 자, 그리스의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여자 신인데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을 보호해주는 신이 아테나거든요. 여자 신인데 아테나에게 제물을 갖다 바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쟁 하기 전에 잘 봐달라고 갖다 바치는 그걸 하고 있다 이게. 그러나 poured libation to the heroes who fell there. 거기에 전사했던 영웅들에 대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헌주를 올렸다. 술을 갖다가 올렸다. 헌주를 딱 우리 치면 정종을 딱 들고 가서 경주 법주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자기 조상 할아버지 묘에 가갖고 어떻게 한 잔 쫙 따라가고 무덤에 쭉 뿌리죠, 그죠? 이런 그 비스무리한 걸 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조상들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전에 트로이 전쟁에 가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트로이는 좀 힘듭니다. 실존했다고 보기 애매해갖고 아직까지도 모른다로 결론이 나요.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 믿기기 힘들다.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트로이의 얘기는 기원전 1200년, 이거는 기원전 300년, 800~900년의 격차가 있어요. 8~9 양쪽 역사관에는. 그래서 전쟁에 트로이 쳐들어갔던 그리스 영웅들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한 아킬레우스라는 사람 있죠, 그죠? 그리스 최고의 용사라는. 예, 아킬레우스도 찾아가야 되는데 아킬레스. 그리고 알죠? 아킬레스 근을 다치면 뭐 운동선수 생활을 못한다. 아킬레스가 복사뼈에다가 활을 맞아서 죽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생긴 이름 아닙니까, 그죠? 특히 축구 선수들의 마지막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아킬레스 근. 이게 뭡니까, 이게 발에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테나 신전에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전사했던 그리스 영웅들 찾아가서 술을 따르고 he anointed the column which marked the tomb of Achilles with fresh oil. 그는 아킬레스라고 하는 자의 무덤 표시가 되어 있는 기둥이 있어요. 무덤이 이렇게 기둥에다 아킬레스의 무덤 써놔게.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anoint, 기름 받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거죠. 신선한 기름, 올리브 기름 있죠, 그죠? 올리브는 이 그리스 지역하고 근동 지역에 나는 그 특산물인데 몸에 좋다고 우리나라 이제 웰빙이라고 하고 많이 먹거든요. 맛은 되게 없습니다, 그게. 그러나 그걸 많이 먹는데 거기서 짜면은 기름이 우리나라 참기름처럼 고소하게 나와. 그래서 이걸 육체미 하는 사람 몸에 바르면 번들번들거리는 게 이 올리브를 갖다. 그래갖고는 이제 골체미, 육체미 이래갖고 나오는데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전쟁을 하니까 잘 봐달라고 아킬레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기둥에다가 기름칠을 합니다. 막 최대 예를 갖추는 거죠, 그죠? 예를 갖. 그걸 한 다음에 after running around it naked with his friends as his custom reflects the garland upon it. 되게 웃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이제 얘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떻게? 벌거벗고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리스가 항상 기름 바르고 뛴다 해가지고 이 후대에 이제 6,000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원래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킬레스의 이 묻은 부분에다가 꽃다발을 하나 딱 걸어 놓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쳐다봤다는 거죠. Achilles was fortunate in having a faithful friend while he lived.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아킬레스가 그 믿을 수 있는 친구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인데 그죠? 자, a glorious poet to sing of his deeds after his death.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노래로서 영광스럽게 꾸며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he was walking through the city and looking at all the notable things. 이런.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는 그 자기가 당도한 도시 이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이를 갖다가 관통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활보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에 띄는 것들을 갖다가 쳐다보는 이제 큼직큼직한 물건들을 쳐다봤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가 파리스에게 속해 있던 하프가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지 물어. 당신이 원하시면 예전에 파리스, 일리아드라고 하는 얘기에 그 발단이 됐던 트로이의 왕자. 여러분 뭐 아는 사람 다 알 텐데 많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일리아드가 무슨 얘기냐? 일리아드가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일리아드가 무슨 얘기냐? 일리아드. 자, 트로이 전쟁 얘기인데 여기에 트로이 왕의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얘가 파리스라는 사람이에요. 파리스. 그 형은 유명한 용사 헥토르고 아버지가 프리아모스고 그런데 헬레네라고 하는 여자를 파리스가 유혹해서 자기 나라로 데려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일리아드인데 파리스라고 하는 이 프리아모스 트로이 왕의 둘째 아들 형은 헥토르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신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방문지가 스파르타에 놀러 갔다가 자기를 갖다가 잘 대해줬던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젊은 아내 헬레네 그리스 세계에서 이른바 가장 이쁘다고 하는 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도 이제 파리스를 좋아하고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없는 틈을 타서 둘이 마음을 맞아가지고는 밤에 도망쳐 나온 그래서 자기 나라 트로이로 데려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일리아드거든요. 그때에 파리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파리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명목상으로는 도망친 부인을 찾기 위한 거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참에 트로이를 함락시켜서 한 대목 건지려고 하는 그리스 세계의 정치적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가는데 거기 수많은 그리스 세계에 많은 군대를 끌어모으죠. 트로이라고 조그만 도시국가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끌어올리는데 이때 이제 하는 수 없이 원해서 온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왔는데 아킬레스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무예가 뛰어나던 아킬레스인데 아킬레스는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메넬라우스의 형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자기가 아가멤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 사령관으로서 그 정권을 갖다가 남용해서 그 아킬레스가 갖고 있는 전쟁 프로인 여자가 하나 있는데 뺏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티격태격 한다고 삐져갖고 전쟁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니까 뛰어난 장군 하나가 안 나오니까 전쟁이 진도가 안 나가서 거의 9년 동안 함락을 못 시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오디세우스가 만들어내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파리스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파리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 파리스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하프 있죠. 그죠? 악기. 하프를
보고 싶은지를 물어봤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프에 내가 뭐하러 관심이 있어? 나는 뭐야? 영웅에 관심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He answered. 근데 내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he cared nothing for it.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But that he wished to find the upon which Achilles used to play when he sang of deeds of the heroes. 아킬레스가 과거에 연주했다고 하는 그 하프를 자기가 보고 싶지 파리스 거는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이제 벌어져 갖고 펼쳐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쯤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발단되고 어떻게 뻗어 나가느냐.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요걸 잠깐만 보세요. 요거만 약간 언급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문서 자료라 해서 마케도니아의 역사에다가 알렉산더의 원정이라고 제목되어 있는 그 문서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알렉산더의 대원정 334에서 32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로는 여기 위에 보면 3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의 원정에 대해서 나와. 소아시아로 쳐들어가는 원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자기 아버지가 원래 세웠던 원정을 쉽게 말해서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당시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르시아에 강한 위협이 없어서 구실로 내세우기는 부적절하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태여 페르시아에 대한 큰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원정을 해야 하는가 싶은 실제적인 이유가 없기는 했지만은 386년 이래에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영향이 다시 드리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그리스 세계를 갈라놓은 이게 뭐 이간 정책이래. 자기들끼리 합치면은 그리스에 쳐들어오는 게 힘드니까 그리스가 복잡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해서 관계를 자꾸 갈라놔 갖고는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작전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친페르시아적인 세력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어서 마케도니아 측으로서는 이거를 구실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명분은 뭐냐? 라카펠족이다. 보복 원정이다. 말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쳐들어온 거 갚아주자 이면 보복 원정이다. 알렉산더의 명분, 필립의 명분, 민족 감정, 보복 원정이다. 보복 원정. 보복 원정의 개념은 이제 나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라카펠족이다. 리방시란 말이죠. 보복인데 독일어에서는 이 라카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라카펠족이라고 합니다. 라카펠. 보복 원정이다. 리방시, 보복하기 때문에 보방시. 그 생각이 나. 예전에 그 챔피언스 리그 할 때 그 2010년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탈리아의 명문 구단 인터 밀란에게 패배해서 그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구장에서 결승전을 했는데 그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이 인터 밀란이 우승을 하고 반할 감독이죠. 네덜란드 감독이 이끌던 바이에른 뮌헨이 2대0으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 해에 다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반할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했을 때 오케이 리방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겠다. 리방시는 이제 어느 나라 말이 정확히 뭐인데 이게 불어 같긴 한데 이 불어에서 리방시라고 하는 게 그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말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졌어요. 또 져가지고 두 번 다 인터 밀란한테 밀리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라카펠 쪽으로서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당시에 마케도니아로서는 당시 실제적인 페르시아 민폐가 심각하지 않아서 참 이걸 갖다가 선전 문구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전술이자 명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략 334년 양력 5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월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면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돼요? 334에다가 2019, 2020 정도 되면 언제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부터 2354년 정도 전에 어디로 쳐들어갔어요? 맞나요? 2354년 정도 전에 유럽에서 어디로 쳐들어갔다? 그 페르시아를 향해 쳐들어갔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동 루트를 가지고서 전술 전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